2021년도 1월부터 4월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3배가 올랐어요. 그때 우리가 부다빔이라고 해서 부처님 모신 날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때부터 50% 하락했거든요. 그때 중국이 발표한 게 뭐냐면 중국 채굴 금지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채굴장들이 다 꺼져버립니다. 이번엔 과연 어떻게 할까라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우호적으로 미국이 했던 수준과 그 이상으로 이걸 드라이브를 건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투자를 또 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6월 달에 비트코인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냐? 중국과 러시아가 비트코인으로 에너지 결제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의 계산들이 어떻게 있을까? 그죠? 각각의 니즈들이 있죠. 각각의 다른 니즈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특정 나라의 자산이었으면 이게 불가능하죠.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중립적인 자산인데 검열 저항성이 있어요. 그 어떤 국가도 비트코인 결제를 한다고 할 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치 저장의 수단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비트코인 특징 때문에 각각의 국가들이 좀 다른 니즈를 갖고 있다. 먼저 중국의 계산은 뭐냐면 중국은 이 미국 주도의 스위프트 시스템, 금융결제 시스템이랑 달러 기반 결제 시스템 같은 말이죠. 이 전반적인 시스템에 벗어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금융제재 대비를 하는 거죠. 러시아 딱 보면 러시아 저렇게 다 하고 있는데 안 되겠네. 우리도 뭔가 대비를 해야겠네. 근데 중국의 꿈은 이제 위안화를 글로벌 기축으로 만든 것일 텐데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만들면 될 텐데 그러려면 그 글로벌 각국이 위안화를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글로벌 국가가 위안화를 그렇게 보유하기 쉽지 않죠. 투명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비해서 중국이 어떻게 위안화 절상절하를 막 할 수 있는데 그 위안화를 아무리 중국이 시장이 크다 하더라도 이 기축 통화를 대체할 정도의 위안화에 대한 신뢰도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 달러 결제 시스템은 좀 대비를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브릭스 국가들 어디가 있나요? 중국, 러시아, 브라질 몇 개 국가들이 있죠. 이 브릭스 국가들끼리 뭔가 우리끼리 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결제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위안화로 하기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끼리 쓸 수 있는 어떤 결제 수단 암호화폐 수단을 만들자 이런 얘기들 오가는 것도 같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함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뒤에 스위프트망에서 빠졌죠. 그리고 미국이 금융 제재를 강하게 실행을 했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미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제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 근데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건 가능하니까요. 왜? 비트코인 검열 저항성 때문에. 그 거래 자체를 미국도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재 회피에 대한 수단으로 되게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제재를 우회하는 실용적 도구로 좀 활용을 하는 거죠. 미국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하냐. 이전 영상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가 국제 무역의 한 88% 정도 차지해요. 근데 이걸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금융 패권을. 근데 만약에요. 이 비트코인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먼저 이 자산을 장악을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보유나 이 자산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일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산을 주도적으로 확보하자. 이게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이 할 거면 우리가 먼저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때도 그런 얘기를 먼저 하죠. 이거 가만 놔두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먼저 한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없앨 수 있다면 없앴겠죠. 그리고 기존의 달러 시스템을 가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불가능하죠, 이 자산은. 그거를 미국은 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부채 위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 포함해서요. 미국이 제도권화를 하면서 막 부양을 시키면 이것에 가장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국가가 있어요. 중국과 같이 폐쇄적인 환경의 국가들입니다. 자본 유출을 철저히도 싫어하는 국가들입니다. 비트코인 그래서 미국의 이제 중국의 고액 자산가들이나 자산을 해외로 빼고 싶어도 쉽지 않아요. 못 빼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수단 또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면 자산을 해외로 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 자산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2014년, 그다음에 뭐 2021년도 그랬고 비트코인이 한 번씩 이렇게 시장에서 뜨거워질 때마다 진 누르는 게 중국이었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국 인민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중국은 결국은 이 자기 국가의 이제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비트코인 같들이 활성화되면 자본 유출이 심화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저는 그런 표현 많이 썼는데 이 트로이의 목마처럼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을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아마 미국은 활용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이제 뭐 에너지를 결제를 비트코인 한다. 와, 비트코인이 결제가 되네. 뭐 어떤 것을 결제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좀 문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키우고요. 비트코인도 뭐 전략 자산화를 하면서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럼 두 개는 과연 어떻게 관계가 있냐? 혹자는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 되니까 비트코인이 힘이 잃어간다. 이 똑같은 논리로 과거에 CBDC가 양성화될 것이가 비트코인은 망할 것이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CBDC와 비트코인은 전혀 다른 성격의 자산이기 때문에 크게 저건 없고요.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의 역할이 크게 가지고 있거든요. 발행량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치 저장이 되고, 가치 저장이 되니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고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변동성이 없고 그렇다 보니 결제 수단으로서, 결제 교환 수단으로서 너무 좋은 수단인 거죠. 두 가지의 속성이 좀 다른 거죠.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일어날 것이고, 물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그 수요가 비트코인 시장으로 많이 넘어오겠죠.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비트코인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냐? 저는 이 크립토는 크립토 시장 내에 어떤 내재적인 변수만 보면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결국은 비트코인도 작년에 이제 미국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전통 금융 자산과의 이 연결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ETF에 돈이 많이 유입되면 비트코인은 오르고 빠지면 떨어지고, 아마 이 상관성이 가장 높을걸요? 적어도 지난 1년을 보면. 그러니까 ETF 시장은 결국 주식시장인 거고,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또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시장에 돈이 많아질 거냐 적어질 거냐, 이런 환경들이 비트코인 시장을 예측하는데 되게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결국은 6월 한 달로 찝어서 전망하기는 되게 쉽지 않습니다. 특정 한 달로 가격을 전망하는 거,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거는 거르셔야 됩니다. 어떻게 특정 한 달로 이 비트코인 다양한 변수가 있는 거를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설마 특정 한 달 또 반감기가 12달이 지났다, 반감기가 되고 뭐 18개월이 지났다, 그래서 오를 거다, 뭐 이런 전망을 하면 더 걸러야 되는 거죠. 매크로 환경은 아마 한 달로 전망하기는 힘들고, 하반기에 이 매크로의 돈의 환경이 좀 어떻게 가냐, 이렇게 좀 본다면 하반기에는 아마 지금보다 금리가 더 인하될 것이고요. 아마 인하되는 정도, 한 2번 정도 인하되는 것, 2번 정도 인하되면 0.5% 인하죠. 요 정도는 이미 지금 가격이 반영돼 있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 0.5%, 2번 인하가 아니라 갑자기 소비자 물가도 잡히고 경기 우려가 조금 더 심해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리를 더 빨리 낮춰야겠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뭐 3번, 4번 뭐 금리가 0.5%가 아니라 1% 이상 인하되는 이런 예상이 되면 그때는 비트코인이 아마 훨씬 더 폭등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금리가 2번 정도 인하된 환경이면 완만한 상승 정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이제 굳이 금액적으로도 한번 예상을 해보면 하반기에 아마 시장의 예측대로 약간의 금리 인하가 되고 양적 긴축이 좀 축소가 되고,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더라도 미국 이외 국가들은 지금 뭐 관세 이슈 포함해서 통화 완화를 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기들이 힘들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M2들은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아마 상승적인 기준은 맞을 텐데 어느 정도일 거냐, 완화적인 흐름, 기대한 정도로만 만약에 간다면 한 12만에 15만 불 정도일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만약 지금의 하반기 예상했던 기대 이상으로 어떤 금리 인하나 양적 긴축이나 또 글로벌 M2나 또 경기 위기에 대한 우려나 이런 거 나온다면 확실히 20만 불까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동력도 있지 않나. 두 가지 완화적인 흐름에 대한 예상, 급등하는 현상. 근데 완화와 급등을 왜 또 이걸 봐야 되냐면, 약간 이제 이게 완만한 상승이 나오면 2026년까지 아마 상승이 이어져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게 급등이 나오게 되면 내년이 좀 조정을 받겠죠. 예를 들어 급등해서 20만 불 가잖아요? 그럼 내년에 한 10만 불까지 다시 조정받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12만 불, 뭐 15만 불 이렇게 좀 이제 완만하게 좀 다지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년까지도 뭔가 상승을 좀 이어가 볼 수 있는, 그렇게 시장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알트코인의 어떤 가능성, 연관성을 말씀드리는데, 뭐 비트코인 연관성과도 대동소이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많아지면 이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을
파는 하나의 수단이고 크립토 시장에서의 기축통화이기도 하거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거래하니까 시장에 돈의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살 수 있는 다른 자산들이 알트코인이니까 이 알트코인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근데 이번에는 적어도 알트코인이 무지막지하게 오르진 않을 거예요. 아마 선별적인 성장이 있을 거고 개별 코인이 어떤 게 갈지 안 갈지를 얘기하기는 뭐 저도 모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이 엄청 커진다면 근데 이것도 뭐 너무 막연한 게 아니라 이미 미국 재무부에서 예상한 수치가 있습니다. 2029년도까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예상 시장이 2조 달러입니다. 2조 달러가 얼마나 크냐?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총 규모가 2천억 달러거든요. 10배입니다, 10배. 와, 10배의 돈이 많아진다면 그 알트코인도 선별적으로 오를 것이고 어느 섹터가 커지냐면 아마 디파이 섹터가 커질 겁니다.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결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뭐 하냐면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하고 이 탈중앙화 금융 환경에서 스테이킹하고 랜딩하고 이제 우리가 그 법정화폐인 달러를 가지고 전통 금융시장에서 주식도 사고 파생상품도 하고 대출도 받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이 탈중앙화된 이제 금융 환경에서 똑같은 것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섹터가 되게 커지겠죠. 디파이 섹터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아마 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비트코인은 미국이 중국한테 사용할 수 있는 약간 무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그걸 모를까요? 알겠죠. 이제는 아니까 중국의 전략이 어떻게 될지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도 이렇게 전향적이지 않았어요. 이제 지난번 트럼프 정권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비트코인이 달러의 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바이든 정권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 이런 2.0 같은 걸 통해서 이 시장을 엄청 누르려고 한 거죠. 이 기조가 바뀐 건 트럼프 정권 때는 바뀌었거든요. 그럼 과거에는 중국이 이제 미국이 그랬을 때 중국도 같이 눌렀어요. 갑자기 2021년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아마 비트코인 가격이 3배가 올랐어요. 3달 만에 3배가 올랐습니다. 그때 엄청 과열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부다빔이라고 해서 부처님 모신 날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때부터 50% 하락했거든요. 그때 중국이 발표한 게 뭐냐면 중국 채굴 금지였습니다. 중국이 채굴 파워의 한 70% 정도 보유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중국 채굴장들이 해시레이트가 채굴 파워들이 다 꺼져버립니다. 그 채굴자들이 이제 미국 북미권으로 다 넘어온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었던 거죠. 그냥 이 시장을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면 좋겠다고 보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중국이 채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투명한 국가인 북미 쪽에서 채굴 시장들이 절 커지는 게 안정성은 높은 거죠. 하여튼 그렇게 중국은 눌렀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중국 내 거래 금지였어요. 암호화폐 거래소 다 퇴출당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위안화로 암호화폐 거래되던 비중이 거의 90% 가까이 됐어요. 근데 중국이 거래소들을 다 이제 셧다운 시켜버리니까 거래소들은 해외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위안화를 거래 못하니까 그때 이제 주요 거래 수단은 등장한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테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지금과 같이 미 국채 수요 이런 걸 예상하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2013년, 14년으로 가더라도 중국이 또 불을 꺼뜨립니다. 그런 것들이 중국이 계속 불을 꺼뜨렸는데요. 이번엔 과연 어떻게 할까라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온 환경에서. 단초들을 중국은 이제 홍콩 시장을 통해 좀 보여줬죠. 이거 계속 이렇게 무시하고 누를 수는 없는데 하지만 이거를 또 그렇다고 중국 본토에서 다 오픈할 수도 없고 그래서 홍콩 시장을 이제 비트코인 ETF를 연 것이고요. 근데 효과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중국 본토에서도 전체가 열진 않을 거고요. 아마 특정 조금 규모가 있는 도시, 상해나 북경이나 이런 데 기반으로 좀 완화적인 전략들을 펼치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비트코인 시장에서 호재일 수 있고요. 그렇다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중국이 좀 어떤 전략을 좀 펼칠지가 좀 관전 포인트긴 하고 만약에 중국이 이거를 우호적으로 미국이 했던 수준과 그 이상으로 이걸 드라이브를 건다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투자를 또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비트코인하고 크립토 시장을 가지고 좀 다뤘고요. 저는 2017년도부터 이쪽 시장 내에서 계속 비즈니스도 하고 투자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좀 경험을 해보면 결국 투자 방법도 귀결이 많이 되긴 합니다. 비트코인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너무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아니라 꾸준히 전략적으로 사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수익이 많은 전략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돈 많이 버는 것들 흔하게 되게 많이 봤는데 그 방법을 계속하면서 결국 잃게 되는 걸 많이 봤어요.
결국은 비트코인을 잘 보유하는 게 중요하고 적립식 투자로 꾸준히 모으는 투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저도 이제 그거를 좀 서비스로 만들어서 비트 세이빙이라고 하는 서비스이고요.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특히 이 시장에서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 기반으로 뭐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적게 사주기도 하고 시장이 과매도 구간일 때는 많이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이제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잘 모아갈 수 있는 서비스도 저희 출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비트 세이빙 서비스 좀 검색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비트코인 너무 좋다고 하는데 중요하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투자 한번 해봐야겠네 해서 거래소만 들어가서 바로 투자하기 시작하면 너무 검증되지 않은 알트코인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변동성이 심해서 본업을 하고 계시다면 아마 대부분 제대로 못하시고 초반에는 큰 손실로 교훈을 얻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런 강세장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게 노출이 쉽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이버에 또 비트세이빙 또는 댓글에도 있으니까 들어와 보셔서 한번 보시고 무료 이용 기한도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투자도 성투하시고 제 개인 채널도 있습니다. 이장우의 비트코인 저금통입니다. 이런 내용들 실시간 내용들을 또 계속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요. 댓글에 있는 제 채널 또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